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학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거기서 숙제를 주셨잖아요. 반등은 나올 텐데 여기에서 주요 6개 종목군들이 이끌어주는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장중에 좀 열심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어제의 반등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반등 나올 자리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하락할 때는, 다 같이 하락한다고 치지만은, 반등 나올 때는, 시장 상승에 절대로 소외받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포인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큰 욕심 내지 말고, 그냥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하면 된다. 그죠? 어제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를 하거나 현대자동차 주가 흐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지수 상승하에는 좀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인 거죠. 이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당일의 어떤 이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내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먼저 큰 그림을 잡고서 중요한 게 요거고, 요게 갖춰지지 않는 한 전략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바뀌지 않는 한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거고, 요게 이제 바뀌면은 또 그때 이제 시장 상황 보면서 우리가 또 순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제 제가 한 260포인트 선 정도 폭락했었을 때 좀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때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2880에서 만든 현금을 260포인트 폭락해가지고 2400대 깨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중간에 들어가지. 그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유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혹을 참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 시점에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본 겁니다. 이거 돈. 그죠? 이 돈. 청산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반대매매. 그 다음에 이제 CFD 물량까지 지금 반대매매 나왔었잖아요. 요새는 증권사 쪽에서 이제 CFD 같은 경우에는 좀 자산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이 이용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0억대나 50억대나 100억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0배수 사용하는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요런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그 증권사로부터 전화가 오잖아요. 몇 시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을 하세요.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CFT 같은 경우 그런 예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단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약한 이 상대방하고 요 조건 이탈되면은 시간적인 여유 안 주고 그냥 바로 청산돼 버려요. 근데 그 금액이 일반 물량들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시장 충격이 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상의 문제인 겁니까? 수급상의 문제인 거죠. 그죠? 이럴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2,000원에 파는 전략으로, 또는 15,000원에 파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됐다면, 우리가 그 시장의 상승 구간이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 구간은 2,850을 붕괴를 하면서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에 사서 12,000원, 15,000원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은 일부러 10,000원짜리가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어도, 그죠?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어도, 작년도에 1조를 벌고 올해 1조를 벌어도 작년도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번 구간은 차라리 한 7,000원이나 6,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사는 거죠. 예, 왜냐면 내가 이길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6,000원에서 7,000원 되려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빼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반대매매인 거예요. 신용 청산인 거고. 요때만 하겠다는 거예요. 제 전략은. 전체 시장의 자금을 키우기 전까지, 추세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구간에 나오기 전까지, 완전히 무조건 유리할 때만 난 하겠다.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시장에 애걸복걸 하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 근데 이게 되게 소중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판 또 먹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라는 거는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폭락이나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만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이익 실현을 했다가,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굳이 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매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익금으로 차라리 이익금을 모아가면 되잖아요. 원금은 건들지 않고. 그러면 현금 관리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업들도 이제 점점 좀 그 압축돼서 가겠죠. 이게 저는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시장 구간에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뭐 엔비디아가 반등 나왔다가 상승폭 좀 축소하고, 해외 시장 다우지수, 그다음에 날짜 급변동 나오고, 또 해리스 부통령과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 변수, 또 금리 중동 전쟁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뭔가 지식은 전달해 주지만 돈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지. 막상 투자 결정 해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후적인 거니까 쓰잘데기 없는 공부 방식이고 쓰잘데기 없는 시간 투자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대 매매 나올 때만 해야지. 얼마나 심플하고 편합니까? 반대 매매 나올 때만 해야지. 얼마나 심플해요? 그리고 이거저거 안 하고 주요 기업 6개들 가운데서 지수 반등 나올 때 동참할 수 있는 주식만 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 급락한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는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겠죠. 그쪽으로 나는 비중을 더 실어야지. 그때 필요한 현금은 절대 건들지 말아야지. 확인한 다음에 사야지. 이게 결과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우리 필요 대응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시장 구간 포인트가 뭐라고요? 반대 매매라고요. 반대 매매 나올 때만 한다고요. 추격 매수 이런 거 안 한다. 그죠? 그럼 반대 매매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1차전이 있고 2차전이 있고 3차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공포로 안 끝납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한 번 또 다시 뒤통수를 때리고 이런 게 반복돼요. 그래야지 사람의 심리가 망가지거든. 이걸 역으로 이용하시라고. 시청자분들은 역으로 이용하라고요. 맨날 당했다면 역으로 이 자본 시스템을 이용을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7월 18일 요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신용 물량이 나와서 최근에 8월 5일하고 8월 6일 날 1200억, 2500억 신용 청산되는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건 2022년도 6월 달에서 7월 달, 예, 한 3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나왔었을 때입니다. 요때 주식이 어떻게 돌아섰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때 이후 8천억 가까이 떨어졌을 때 사실 분들은 다 돈 벌었어요. 1년 이상이 지나도. 예, 제가 시간이 지나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 핵심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 나왔을 때 8,600원 나왔을 때 8,700원 정도 나왔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 정도 규모 나오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청산된 게 2조 이상 청산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뉴스들이 막 쏟아지냐면 ELS 관련된 로스커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부터 시작해서 신용청산 관련돼서 역대급 갱신이라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이 중에서 상폐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횡령하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점유율을 싹쓸이 하면서 그때 새로운 주도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앞으로 저는 남아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쓸 현금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건 시청자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그게 20%가 적당할지 30%가 적당할지 그건 시청자분들이 그 선에서 먼저 찾으셔야 될 거.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큰 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을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을 하는데 2,550과 그다음에 2,650 요 구간에 이 강력한 이 지지 자리였었던 요 자리 있잖아요. 그죠? 유동성 끌고 왔었던 자리. 요 자리 지지를 지금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걸 완전히 잡아먹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현금 나중에 쓸 자금은 남겨놓는다. 확인한 다음에 쏠 베팅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하면 한다? 급락 나오거나 반대 매매 나올 때만 한다. 그리고 그 기업들도 좀 이익 증가하는 기업들이 명백한 기업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지수보다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이오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유한양도 그렇고 알테오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지수하고 별개로 강세 기조가 나올 거니까
바이오 쪽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 KB금융, HD, 현대일렉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이 반등을 주도했을 때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하시고, 이 6개 종목 가운데 어느 한 종목이 분질러진다거나 그러면은 또 다시 이후에 또 다시 등락 과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난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요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의견을 드리지만, 요 매물대를 다시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면 저는 입장을 싹 바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매물대를 다 잡으면 저는 말을 바꿀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전략이 A인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제압하는 새로운 주들이 나와서 매도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매수 거래대금이 나오면 저는 이 말을 바꿀 거다. 그때는 시장에 새로운 주주가 나타났을 때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요 전략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큰 이 리스크가 발생됐던 이 구간을 잘 기회로 만드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이었습니다.